자, 병술일주는 말이에요. 공부할 분량이 꽤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병술일주를 여러분이 잘 이제 가지고서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하시면은 아마 육식갑자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그 일지에 오라천반에 이제 고를 깔은 어떤 그 사주팔자를 분석을 하시면은 아마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히 이제 병술 같은 경우는 자의 형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함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해봄직스럽습니다. 자, 이제 병신일주는 일단은 우리가 지장간의 동태를 보신다고 한다면 신정부에, 그렇죠? 신정부니까 당연히 비식재로다가 야 이렇게 놓여 있더라 이렇습니다. 자, 비식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식재관이 있고 재생관이 있고 무슨 그 다음에 무슨 뭐 재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비식이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비식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일에서 내가 결과를 취하는 형상이잖아요. 왜냐면 비식재 관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비식재 관인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면 나, 일, 돈, 명예, 공부잖아요. 그렇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해서 돈 버는, 즉 결과를 취하는 형태가 우리가 비식재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맛으로 본다면, 그렇죠? 신맛이고 쓴맛이고 단맛이잖아요. 그렇죠? 매운맛이고 짠맛이고. 나의 일은 쓰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쓰지만 결과는 어때요? 달죠? 이것이 비식재예요. 그래서 일단 비식재를 낳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술일주 그러면은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벌써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간에 이렇게 식신을 특히 낳았기 때문에 대단히 하여튼 고집스럽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식재 구조이면서도 여러분 이제 특히 이렇게 신사를 또 보시면은 재고귀인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고귀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재고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제일 처음에 뭐가 있던가요? 재고귀인 중에서 그럼 보시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갑진에 그 다음에 화토동법이니까, 그렇죠? 화토동법이니까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재고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고귀인의 특징은 뭐 당연히 고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보시다시피 전부 다 진술충미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재고귀인은 일단은 재신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재신이 발달해서 하여튼 재물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하여튼 재적 성취가 용이한 사람들이에요. 용이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재고를 놓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재물이 마르지 않는 특징 때문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에 속합니다. 물론 재고를 낳았다는 것, 사고를 낳았다는 것은 육신의 흉화는 일단은 암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은 말이에요, 둘 다 양쪽 다 안 줍니다. 돈도 주고 육친도 주고 다 안 줘요. 어느 한쪽밖에 안 줍니다. 그래요? 그렇더니 어떤 분은 내 사주팔자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남편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건 큰 욕심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재고귀인을 놓게 되면은 뭐 어쨌든 이게 지지에 진술충미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뭐 불교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불수장결도라고 이제 부처님 손바닥에 이렇게 전부 다 재물이 전부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진술충미의 동태가 잘 나와요. 그렇죠? 진술은 이제 아수라라 그러고 충미는 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인도의 어떤 전쟁 신을 의미하고, 귀도는 귀신의 길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진술충미에 재신을 놓은 사람들이 재물을 보는 형태를 보면은 주로 아주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런 곳들이 있죠. 이 전쟁판 이런 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 사실 월급 따박따박 벌어서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정제 40년이 편제 40년 넣은 것보다 훨씬 돈이 많습니다. 이 다음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래서 저축에 이제 어떤 그런 위대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히 갑진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 보시면은요, 여명이든 남명이든 돈에 대해서 뭐 다 그래요. 어떤 경우든 이 신미 같은 경우도 특히 아주 탐제 개인의, 그렇죠? 이 탐제 개인의 대표적 영역들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재고 규인을 놓은 이렇게 병술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재신이 발달해서 재적 성취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실제 여러분 그 주변에 병술일주들을 이제 보시면은 어떤 금전 관리로 돈이 마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일지가 말이에요. 일지의 지장간이 전부 다 수기가, 일점 수기가 없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요. 말라 있는 데다가 수기가 없는 데다가 한편으로서는 보니까 우리가 자의 형상을 한번 보시자고. 이제 자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서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쪽의 산요. 이렇게 서쪽의 산에 태양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락서산 이렇게도 표현을 한답니다. 이렇게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수기가 하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불을 담고 있는, 이렇게 뭐예요? 불을 담고 있는 화로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격이 아주 조열하고 급해요. 굉장히 급하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자의 형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위일 그러잖아. 태양이죠. 태양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술이 소원이에요, 그렇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서 확 태운 밭이잖아, 그렇죠? 불 붙은 밭이에요. 불밭이라고. 태양의 불밭에 놓여 있고 일점 수기가 없고, 그 다음에 화로의 자의 형상을 낳기 때문에 병술 일주치고요, 성격 급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남녀를 떠나서 아주 급하긴 진짜로 보리밭에 가서 맥주 찾는 사람들이에요. 콩밭에 가서 두부 찾고. 그래서 엄청 성격이 급한 사람들. 계고와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계고라고 하는 것은 고가 열린다고 하는 의미고, 입고라고 하는 것은 고에 뭔가가 싹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고가 싹 닫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동태가, 나한텐 정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어딘가 천간에 신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안명합하고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를, 고를 흔드는 그 동태가, 그 툴, 그것이 우리는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수단에 의해서 이러한 고가 열리는, 곡간이 열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운에 있어서 진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미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운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곡간을 열어 제키는 그런 운으로 다 놓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병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충형의 운에 어떤 운들이 들어오냐면은 신금이 나갈 때 말이죠. 요 신금이 나갈 때 나 일간과 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합을 내서 날아가는 형국으로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병화가 여기 없는데 병화가 어디에 또 놓여 있거나, 신금이 놓일 수도 있지만 병화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보자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성격이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합해서, 친구해서, 합해서 나간 데서 합의 반, 이렇게 얘기를 해. 합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반해서 날아가는 형태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합해서 가버린다, 이렇게 해서 합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병술의 일주들은 재고를 잘 지켜, 물론 병술뿐만 아니에요. 다른 재고 기운들도 재고를 잘 지켜야 됨이 틀림없어요. 만약에 재고 기운을 놓은 사람이 그 어떤 운에서 미리 예단하지 못하면 탈재가 굉장히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묘를 낳기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충형의 운에 당연히 재성이 합반합거로 날아가기 쉬운 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7월달, 우리가 내년 을미년을 보시자고. 을미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성의 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형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충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고가 열리더라. 열리는데 천간에 이렇게 병화를 놓고 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병화를 놓지만 다른 쪽에 병화라든가 또 신금을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요렇게 날아갔을 때 내년에는 당연히 돈이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돈이 나가는 형상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요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 요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금이 어떤 형상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는 열리면서 금이 안으로 싹 들어오는 형상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병화가 놓여 있으면 물론 일간에 놓여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탈자가 예상되지만, 더더욱이 병화가 놓이게 되면 어떻다고요? 개고의 형상으로 합반합거가 돼버려. 그러면 내년에는 큰 재물의 운이 손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이 몇 월달일까요? 동착이 7월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7월달에는 돈이 나갈 운으로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형상이 없었다고 보시자고. 병화가 없다고 본다면 신금이 어떻다고요? 입고의 형상을 또 보이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 형상이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갈 것이냐 들어올 것이냐, 탈재냐 성재냐, 이것은 우리가 천간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병술의 일주들은 탈재와 이렇게 성재, 다시 해서 발재에 대한 그런 흉화를 입고 오는 굉장히 떠줄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이 재성에 우리가 굉장히 재적 성취에 유리하지만은 탈재 내지는 성재의 운에 있어 가지고, 즉 충과 형의 운에 있어 가지고 행운이 많이 바뀌더라.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안명합으로다가 정제가 돼 있죠, 그렇죠? 안명합으로 정제가 돼 있으면 다정당하면 한데, 기본적으로 부인 나의 처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극하게, 아주 극단적으로다가 관심을 많이 가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피곤해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관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집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내한테, 처에게 집착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집착한다는 얘기는 부인이 잠깐 나가면은 항상 5분 단위로 다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죠.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정제의 동태를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겁제의 동태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제. 자, 겁제의 동태를 보니까, 겁제의 동태는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화가 놓여 있는 것이 뭘로 나와 있나요? 정수리, 그렇죠? 양의, 좌의, 묘의, 궁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양좌, 묘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건 천살이에요. 이거 12신살 얘기예요. 묘라고 하는 얘기는 화계라고 얘기하고요. 자, 겁재가 천살과 화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부양하면서 묘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자신을 달달달 볶는 스트레스를 주는 편달의 사주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편달하는 사주. 편달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학하는 사람 있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술 일주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지만 일이 딱 막히면은 일단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나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왜냐고요? 양좌 묘궁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양육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는 그 기운 때문에 편달하는 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암시할까, 여러분 바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이걸 우리가 사고대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대운. 그런데 그 사고대운이 이렇게 술로다가 바로 똑같이 놓이거나 진에 놓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러면은 천하가 없어도 이 사람은 수송해야 돼. 하던 사업도 차라리 접는 게 나을 정도예요.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확충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가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큰 기업체를 당장 내일 모레 팔아 먹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확산하지 말 것, 지킬 것, 현재를 잘 지킬 것.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운만 이렇게 진술 이렇게 들어갈 뿐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술해 진사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요 속에서도 요럴 때 우리가 술 그다음에 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랬을 때 난 사주에 없어. 사주 원국에 이게 없어. 이게 얘는 병신이라고 보자고요. 없어도 그 기운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천라지망의 그 대운을 여러분이 반드시 잘 살필 수 있도록 좀 잘 한번 보세요. 한번요. 자, 그래. 노인이 그 사고 대우는 어떻게 본인이 들어가는 운이에요? 노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사고 대운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진술충미 대운의 턴 포인트예요. 그런데 내가 일간이 신강 신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약명이 대체적으로 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식상, 식신, 식재, 그 다음에 재성 있죠? 요 보는 운에 죽어. 아셨죠? 사고 대우는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대운 구간이 있잖아. 대운은 구간이 최소한도 10년이잖아. 10년이에요. 그렇잖아. 그걸 우리가 잘라봐도 5년이잖아. 그렇죠? 그 대운 속에 이렇게 연운이 놓였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식상은요, 나이 먹어서 들어오잖아요. 나의 힘을 싹 빼내갑니다. 그 식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 근데 이 신강일 때, 신강명일 때 편인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겁재가 들어오죠. 대체적으로 졸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세요. 이걸 무슨 비법 인양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줄 것도 없어. 뭘 안 가르쳐줘. 그래서 이걸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는 사고 대운의 진술충미에 인생의 전환점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이제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 과숙과 고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한번 좀 과숙 고신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고과라고 하는 것은 고가살, 그렇죠? 고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방합이에요, 그렇죠? 방합이니까 신, 유, 술에 대한 동태에서 이쪽은 고고, 여기는 과잖아, 그쵸? 그러니까 미가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는데, 미가 들어오는 이 과숙, 그쵸? 과숙살에 미가 들어오는 이 미토, 과숙살에 어떤 형상이 이루어진다? 미술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다? 충형이 이루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병술은 두 가지 동태에서 살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충형은 병이 해오면 뭐에 놓이나요? 절로 놓이죠, 그렇죠? 병에 절로 놓이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 오면 개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술이 오게 되면 여기 관으로 새로 들어가겠죠? 개술 새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반 안으로 들어가더라. 자, 이런 얘기야. 이 남자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여자의 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홀로 반환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동태예요. 그러니까 개해 일주는 결혼하면 여자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여자는 남자 쪽에서 보니까 절로 들어가 있죠.
도움 받아요, 못 받아요? 도움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결혼해서 여기 와서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거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쵸? 거법. 봉좌인거가 있었잖아. 그쵸? 봉법, 좌법, 그 다음 인종, 그 다음에 거법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 거법으로다가 각각의 육친의 상태를 보면 이 집은 남편은 어때? 개해일주니까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배타성이 강하잖아요. 일단은 가녀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고집하는 남자야.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친의 동태가 그러면서도 병유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사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있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절로 들어가는 사람 치고선 그게 썩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동태가요. 부친의 덕은 어때요? 부친의 자, 덕은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관성을 보시자고요. 부친의 덕이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수성가지 부친의 덕을 가져가지 못해. 무조건 마지막 희주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인성이야. 인성이 들어와야지만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고 내가 부모를 모시더라도 아셨죠? 희주에 아셨죠? 그래야지만은 부빌 언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 내가 뭐 초장기부터가 아니다. 한 60, 70, 80에 이게 인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편한 사람들이라니까 대운이 인성으로 가든 희주가 인성으로 놓인 사람들은 부빌 언덕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운에서 이렇게 수레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60 넘어서. 그렇죠. 50 넘, 60 넘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60에서 수레로 가거나 했을 때 이게 수성하기만 하면 돼. 반드시 좋은 기운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운을 창업의 기운을 갔으면은 꽝이야. 다 줘버려. 그래서 수레가 들어왔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요 수성만 하면은 쭉 불을 지켜. 근데 20대에서는 이걸 지킬 수가 있어 없어? 못 지켜. 20대 30대 할 때 못 지켜. 홀라당 다 까먹어야지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60대는 그나마 수레가 들어오면은 어디로 간다고 천문을 났잖아요. 자수의 일양이 희생으로 가잖아 드디어. 그러니까 요때 잘 참. 근데 60대 때는 실제 수성하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60대 때 수레에 들어온 사람은 대개 불을 유지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인성을 이렇게 놓는 경우가 대단히 좋은데 이렇게 재성을 놓으면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이잖아.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수성가예요. 아셨겠죠? 그래서 인성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관성의 동태를 보시자고. 남명의 입장에서. 관성은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연애운이 일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 남편의 입장과 부인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봤듯이 똑같이 남명이지만 자식이 절로 들어와 있죠. 절로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처 학문 하라 그랬어요. 원처 학문하고 조년 이양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해수에. 그쵸? 해수니까 주로 뭐 일본이 되고 동남아가 되고 중국 남부 쪽으로 해서 쭉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으로다가 주로 일본 쪽으로 보내는 것도 좋더라.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좋겠죠. 그럼 실제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돈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쵸? 전부 다 경신으로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지에 보니까 여기는 별볼일 없지만은 경금이 합하는 것이 보니까 없어. 을목이 없어요. 그쵸? 없잖아. 여기 경이. 그쵸? 신금이 합하는 거 없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부자다 아니다? 부자가 아니야. 합하는 게 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알부자가 아닌 거야. 내가 꼬라지 벌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지지가 이걸 암합이라 그래. 지지 암합하지 않는 재성은 절대 내가 현재 돈이 있다 못해. 있다고. 암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다 돈이잖아. 이렇게
예. 돈이야.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 이제. 이 사람 돈이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축이 미가 들어올 수도 있죠. 네. 깨지죠. 깨지죠. 깨지잖아. 깨질 때 내가 천간을 이렇게 보잖아. 일간을. 이렇게 보면 일간이 합반합가를 해버려. 네. 일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동태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미투가 들어오는 애는 돈이 반드시 누구 때문에 나간다? 이 사람 돈은 다 형제 자매 때문에 다 나가. 자기 친인척 때문에. 근데 그 돈이 나가는 형태가 여기도 나가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돈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득삼실이야. 돈이 많이 벌려. 열심히 일해. 많이 벌려도 다 나가. 돈을 말년돼야지만 돈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돈이 아니구나. 바로. 아셨죠?